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씩 들어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아주 극적인 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장기요? 네, 바로 인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장 하면 사랑, 열정 이런 단어들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낭만적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심장을 계속 그런 낭만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자, 이 부분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자료는 김영래 편집장이 작성한 아주 흥미로운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93호, 시니어의 심장, 낭만이 아닌 책임의 근원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이 칼럼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신체적 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미션이죠? 우리의 심장을 그저 밸런타인데이의 예쁜 하트 모양이나 낭만적인 은유로만 여기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이것을 물리적 실체이자 아주 무거운 책임의 근원으로 직시해야 하는지 그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인식의 전환이요? 네,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는 단순히 병원 가서 검사받으세요 같은 건강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과 노화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심장이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나이대별로 많이 다르죠. 그 칼럼 서두를 보니까 저자가 생애 주기별로 심장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가 막히게 짚어냈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20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때 심장이요? 네, 청년 시절의 심장은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피, 막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터질 것 같은 열정이죠.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이 심장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온 헌신과 열정의 증거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때도 심장을 그저 내 젊은 날의 낭만이 담긴 보관소 정도로만 남겨두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은 굉장히 강렬한 예시를 하나 가져옵니다. 혹시 다시 스테이키라는 작가 아시나요? 뉴욕타임스 기고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노화 그리고 심장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해부실을 직접 찾아갑니다. 와, 해부실이요. 네,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의대 해부실에 가서 기증된 시신의 가슴을 열고 진짜 심장을 마주한 거죠.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모티콘으로 쓰는 그 매끄럽고 예쁜 붉은색 하트 모양 있잖아요. 근데 작가가 차가운 조명 아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진짜 심장은 전혀 그런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작가의 구체적인 묘사에 따르면 실제 심장은 핏줄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표면도 아주 불규칙한 그야말로 울퉁불퉁하고 묵직한 근육 덩어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 동안 사랑이나 영혼 같은 예쁜 단어들로만 포장해온 내 감정의 중심지가 사실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야만 하는 아주 질기고 묵직한 고기 덩어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화도 해부실에서 그걸 처음 봤다면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기분이 되게 묘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칼럼의 저자는 그 시각적 충격이 곧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축축하고 묵직한 근육 덩어리의 민낯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니어 건강관리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적이라면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외부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아주 깊게 자리 잡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아,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뜨끔하거든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툭턱 막힌다거나 가슴 한구석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질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넘기기 일쑤죠. 네,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이게 다 세월의 무게지 뭐.
이러면서 가볍게 치부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칼럼은 이것을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직무유기요. 표현이 아주 강력하네요. 네,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노화의 당연한 현상으로 뭉뚱그려버리는 나태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자료에 나타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시각 하나를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시각이죠? 원문의 저자는 신체와 건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을 채택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이요? 갑자기 건강관리에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이 나오는 건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원문의 논리만 해설해드리자면 기존의 소중한 가치와 공동체의 근간을 지켜낸다는 의미의 철학적 보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아, 정치적인 게 아니군요. 네, 이 관점의 핵심은 나의 신체가 온전히 나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잠깐만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현대사회는 사실 개인주의잖아요.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게 기본인데 이거 굉장히 낯선 주장처럼 들리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접근법이죠. 하지만 원문의 논리를 중립적으로 분석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문은 시니어의 신체를 개인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공동체의 근간으로 봅니다. 아, 공동체의 근간? 네, 즉 시니어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네요. 솔직히 건강관리가 매일 하려면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귀찮죠, 사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적용하면 건강관리가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의 영역으로 확 끌어올려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를 그저 귀찮은 일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책임으로 보시나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감. 자, 이렇게 건강이 책임이라는 철학적인 공감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구체적인 의학적 현실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죠. 제가 통계를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얇은 근육이 1초도 쉬지 않고 박동해주는 덕분에 아주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시각화해보면 진짜 아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구체적인 의학적 사실들을 경고합니다. 혹시 과부제족이라는 섬뜩한 의학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과부제족이요? 이름부터가 너무 무서운데요? 의학적으로는 좌심실 동맥의 폐쇄를 뜻합니다. 이 좌전하행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의 아주 넓은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여기가 막히면 예후가 극도로 나쁩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사람을 순식간에 쓰러지게 만들어서 그 배우자를 과부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너무 무서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정보가 나오네요. 심장 초음파나 CT 촬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성동맥 석회화 검사 같은 거요. 사실 CT 촬영이라고 하면 뭔가 비용이 엄청 비쌀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검사 자체를 미루잖아요. 비용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관상동맥 석회사 검사가 미국 기준으로 대략 $100, 하나로 치면 약 13만 4천 원 내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접근 가능한 금액입니다. 13만 원이면 가족들이랑 주말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 정도 비용으로 내 심장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자의 처방을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유연함과 겸손함입니다. 유연함과 겸손함이요? 건강관리에서요? 네. 평소 즐기던 식단을 지중해 식단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유연함.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의사가 권하는 스타틴 같은 약물 치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사실 약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내 몸은 내가 제자한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신체를 과신하는 그 오만에서 벗어나서 현대의학 앞에서의 겸손함을 갖추고 과학적 처방을 따르는 것. 저자는 이것이 곧 시니어가 가져야 할 보수적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내 몸의 취약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군요. 자, 이제 이 칼럼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은유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 명상 앱 이야기군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명상 앱 같은 거 있으시죠? 거기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정서적 안정을 위해 흔히 쓰이는 수사죠. 그런데 저자는 이 마음을 여세요라는 말이 건강한 물리적 신장 앞에서는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자 현실과의 충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철학적 역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리적으로 열린 심장이 무슨 뜻일까요?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피가 역류하거나 근육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비상사태네요. 생명이 멈출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열린 심장은 곧 생명이 멈춘 심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심장 근육 자체는 그 어떤 틈도 없이 견고하고 닫힌 체계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심장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묵직한 근육이자 미세한 전기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아주 취약한 장기입니다. 전기의 흐름. 네, 우리가 이 팩트를 분명히 응시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나의 심장이 전기를 발생시키며 박동하고 있다는 그 물리적 현실을 깨달을 때 지금 내가 쉬는 이 평범한 호흡 한 번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숙연해지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고 있는 내 심장에게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모든 자료의 핵심을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 심장을 낭만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객관적 검진으로 이 육체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진중한 지혜이자 품격 있는 삶의 자세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는 게 솔직히 지루하고 귀찮은 관리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키게 해주는 고귀한 보상임을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는 우리의 심장이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 근육이자 전개 흐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토록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펌프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말이죠. 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인공적인 전기 신호로만 연결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디지털 사회의 전기 신호요. 혹시 육체적인 심장 건강에만 신경 쓰느라 타인과 연결되는 우리의 정서적 심장마저 서서히 석회화되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듣고 계신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